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용답동에 있는 청계 SK뷰에 대한 실거주 위주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심리동에 10년 정도 거주를 했어서 오늘 분석하는 청계 SK뷰가 굉장히 반가운데요. 실제 거주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계 SK뷰는 용답동에 위치한 396세대의 중소형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용적률 500%의 34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용답동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바로 밑에 청계 리버뷰 자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아파트가 167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가 한꺼번에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입지 환경부터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동구 용답동이 성동구에 속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 지역은 답심리동의 느낌에 가깝습니다. 사실 성동구 내에서도 집값을 이끄는 곳은 대표적으로 이 상수동 쪽이 있고요. 그리고 왕십리역 쪽부터 금호동 인근까지 있어서 오늘 분석하는 청계 SK뷰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상만 성동구인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십리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용답동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 2호선 기지가 있고 이렇게 2호선 지상철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거주 환경 자체가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답심리동에 비해서 주거 환경 개선이 더뎠던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자리에 명문 웨딩홀이 있었는데요. 제 친척 누나가 이곳에서 결혼을 해서 이 지역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도 웨딩홀 자체가 굉장히 도로에 인접해서 있었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로 소음에는 취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로를 이렇게 두 개나 끼고 있는 데다가 이 왼쪽에는 지상철 구간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동이 소음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음에 가장 취약한 층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현재 네이버 지도에는 이 아파트의 조감도가 그대로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 한 25m 정도로 놓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표했던 소음이 가장 심한 층을 구하는 공식에 25m를 대입해 봤을 때 대략 10.3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따라서 10층부터 11층이 가장 소음에 취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까 이 왼쪽에 있는 지상철 구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 지상철 구간의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1호선에 있는 지상철 이런 부분보다 생각보다 소음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차 자체도 10분 간격으로 긴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상철이 인접한 아파트들보다는 소음 부분에서 조금은 부담이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소음 부분이 많이 신경 쓰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지 환경 자체는 아주 좋은 편이지만 주거 환경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곳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단지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약 400세대 정도의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진행하는 레미안 라그란데와는 조금 비교가 됩니다. 이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나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잘 있는 반면에 이 청계 SK뷰에 예정된 커뮤니티를 보시면 어린이집과 도서관 그리고 시니어 클럽밖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아래로 상가가 형성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가에 편의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답심리에서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쪽 자리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상가가 완벽하게 활성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전반적인 단지 환경은 당연히 청계 리버뷰 자이가 훨씬 좋습니다. 단지의 환경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신축 아파트라서 깔끔하긴 하겠지만 시설은 아주 부족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자차 교통 부분입니다. 자차 교통에 있어서 강남권을 가려면 내부순환도로를 반드시 진입하게 되는데 내부순환도로 입구가 이쪽에 이렇게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에서 내부순환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로를 나가서 신담역 사거리를 넘어서 아래쪽에서 차를 돌려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출근 시간대에는 이 신담역 사거리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으로 진입하는 길과는 다르게 이렇게 용두역까지 진입한 다음에 내부순환도로를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까지는 정체가 꽤 진행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으로 진입할 때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출근 시간대에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한다면 이 구간이 정체가 꽤 많이 되는 편입니다. 이 내부순환도로 합류 구간을 지나치게 되면 이렇게 동부간선도로와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쪽 도로의 문제가 내부순환도로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차량과 이 동부간선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만나는 구간인데다가 이쪽 차선에 성수대교로 빠지는 구간에 램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간선도로에서 내려온 차량들은 이쪽 오른쪽 끝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내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온 차량들은 이 끼어들기 사이를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쳐야 되는 교차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구간이 상습 정체 구간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은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차량들도 함께 느끼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체를 느낀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교통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땅이고 교통 자체가 어디로 가더라도 운전하기가 편리한 도로들이 인접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부분입니다. 여기가 더블 역세권이긴 한데 사실상 답심리역을 위주로 이용하게 되는 곳입니다. 신담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수와 신설동을 연결하는 지선이기 때문에 배차 간격도 굉장히 느릴 뿐더러 속도 자체도 느립니다. 신담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잡한 지하철 말고 조금 여유롭게 퇴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 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 노선 자체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답에서 2호선 시청으로 가게 될 때는 이렇게 성수역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환승을 하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답심리역에서 출발해서 갔을 때도 왕십리역에서 환승하게 되면 소요 시간이 동일하게 걸립니다. 또 다른 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1호선 구간의 종강역, 이 동대문역 이런 쪽을 갈 때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거주하면서는 이 동대문 쪽이나 종강역을 갈 때는 굳이 신담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지는 않았고 버스를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역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호선을 이용하려고 해도 답심리에서 군자로 가서 갈아타는 게 훨씬 편리하다고 느껴지고, 2호선을 탈 때도 답심리에서 왕십리역을 가서 가는 게 훨씬 편리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신담역을 이용하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뭔가 신담역은 산책을 간다는 기분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 지하철역 자체의 조경도 굉장히 아름답고 이 내려서의 공원의 뷰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답심리역 자체가 굉장히 편리한 역입니다. 그러나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군 부분입니다. 이 청계 SK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용답초등학교가 배정이 됩니다. 지금 지도로 보시듯이 도보로는 굉장히 애매한 거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도 굉장히 애매한 거리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면 아마 자차로 픽업을 하고 데려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답초등학교 자체가 약간은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요. 학년별 학급당 학생 수 자체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5학년이 살짝 많고 나머지 학년의 경우에는 약간 비슷한 통계를 내고 있긴 한데요. 학급수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용답동 인근에 있는 답심리초등학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두 학교를 비교해보면 답심리초등학교가 훨씬 더 규모가 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리 자체도 큰 길만 건널 뿐이지 답심리초등학교가 더 가까워 보이거든요. 이렇게 초등학교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계 SK뷰 같은 경우에는 이 마장중학교 아니면 한양대학교 부속중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이곳의 거리 자체가 둘 다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운 거리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마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 정류장이기 때문에 뭔가 도보로 걷기에는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가까운 그런 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 성동구 내에 있는 학업 성취도 기준으로 중학교 순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기준의 자료입니다. 한양대 부속중학교가 8위였고 마장중학교가 6위였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단순히 거리뿐만 아니라 학생 수, 학업 성취도 등에서 너무나 아쉬운 게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환경 부분입니다. 우선 생활 환경에 있어서는 이 답심리역 근방을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사실 이 답심리역 근방에 발달된 상가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를 하시게 되면 주변에 참 뭐가 없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마트를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당장 이 주변만 보더라도 할인마트 자체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청계 리버뷰 자이가 들어와야 어느 정도 상가가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마트를 이용하거나 외식을 하거나 쇼핑, 대형마트를 갈 때 왕십리역 쪽으로 가거나 청량리역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대형마트만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 용두역 쪽에 있는 홈플러스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마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병원의 경우에는 답심리역 주변에 은근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한양대학교 병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할 때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생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 아파트에 살면서는 주변에 뭐가 없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무조건 자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어딘가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 환경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실제 거주했던 거주자의 시각에서 대표적으로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청계 SK뷰의 실거주 분석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 소형 단지의 주상복합 아파트이고 분양가도 상당히 고가에 속하지만 교통과 입지를 제외하곤 아쉬움이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고르는 조건이 교통이 최우선인 분들에겐 이 아파트가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아쉬운 요소가 많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청계 SK뷰의 옵션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